안녕하세요. HK쌤의 매스궁알입니다. 오늘의 매스궁알은 이산수학 제2장 논리의 논리연산자 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들어가기, 논리연산자, 조건명제와 쌍조건명제, 논리적 동치, 정리하기, 적용하기 순으로 진행할게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합성명제입니다. 합성명제란 하나 이상의 명제와 논리연산자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제를 말합니다. 합성명제의 진리값은 합성명제에 참여하는 단순명제들의 참과 거짓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여하는 단순명제들이 많을 경우 명제의 진리값을 자연어로 서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리표를 사용하여 단기적으로 합성명제의 진리값을 구합니다. 진리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뒤에 진리표를 구하는 예제를 통해 함께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나의 단순명제는 참 또는 거짓의 두 가지 값을 가지므로 n개의 단순명제로 구성된 합성명제는 보이시는 식과 같이 2n제곱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논리연산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논리연산자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논리합, 논리곱, 부정, 베타적 논리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논리합, 영어로 disjunction이라고 하죠. 또는 5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는 V 표시와 흡사합니다. 연결된 명제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참이 있을 경우 참이 되고 모두 거짓일 경우 거짓이 되는 논리연산자를 말합니다. 여기 보이는 표가 바로 진리표입니다. 진리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각각의 단순 명제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진리값을 차례대로 나열한 뒤 단순 명제에서 주어진 합성 명제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진리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진리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논리합 PQ의 진리값은 P나 Q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고 둘 다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이 됩니다. 논리곱 그리고 AND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호는 V를 거꾸로 돌린 것 같이 생긴 이 모양입니다. 연결된 명제들이 모두 참일 경우 참이 되고 하나 이상의 거짓이 있을 경우 거짓이 되는 논리연산자를 말합니다. 부정, 반대, 낫의 의미를 갖고 있고 기호는 물결 표시입니다. 따라오는 명제가 참일 경우 거짓이 되고 거짓일 경우 참이 되는 논리연산자를 말합니다. 베타적 논리합, exclusive or 기호는 동그라미 모양의 플러스 표시가 들어간 문양입니다. 연결된 두 개의 명제 가운데 한 개만 참일 경우 참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거짓이 되는 논리연산자를 말합니다. 조건명제 기호는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리키는 모양입니다. 명제 P와 Q가 있을 때 명제 P가 조건의 역할을 수행하고 명제 Q가 결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실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조건명제는 imply의 의미로 함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명제 PQ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명제 PQ에서 P는 Q의 충분조건, Q는 P의 필요조건이라고 합니다. P가 Q의 충분조건인 이유는 P가 일어나면 항상 Q가 일어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Q가 P의 필요조건인 이유는 P는 Q가 일어나는데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필요조건이라고 합니다. 쌍조건 명제 기호는 양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입니다. 명제 P와 Q가 있을 때 명제 P와 Q가 조건의 역할과 결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쌍조건 명제는
두 개의 조건 명제가 서로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쌍조건 명제 PQ를 다음과 같은 합성 명제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를 영어로 바꾸면 P if and only if Q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동치. 기호는 직선 3개가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두 명제 P와 Q가 논리적으로 동등한 경우를 말합니다. P와 Q가 항상 동일한 진리값을 가지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조건 명제 PQ에 대해서 QP를 역, 부정 P, 부정 Q를 이, 부정 Q, 부정 P를 대우라고 합니다. 이 역, 이 대우의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주어진 명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참, 거짓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역, 이, 대우 등을 이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동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동치 법칙에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항등 법칙, 지배 법칙, 부정 법칙, 이중 부정 법칙, 멱등 법칙, 드모르간 법칙, 흡수 법칙, 함축 법칙, 대우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로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논리적 동치임을 증명하거나 복잡한 합성 명제를 간단히 할 때 활용합니다.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명제의 진리값에 상관없이 항진 명제는 항상 참인 명제, 모순 명제는 항상 거짓인 명제를 말합니다. 복수의 논리 연산자가 동시에 사용되었을 때 괄호가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로 부정, 두 번째로 논리 곱과 논리 합, 세 번째로 조건 명제와 쌍조건 명제, 네 번째 논리적 동치 순으로 수행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합성 명제는 단순 명제들과 논리 연산자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명제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논리합, 논리곱, 부정, 배타적 논리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논리합은 연결된 명제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참이 있을 경우 참이 되고 모두 거짓일 경우 거짓이 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곱은 연결된 명제들이 모두 참일 경우 참이 되고 하나 이상의 거짓이 있을 경우 거짓이 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부정은 따라오는 명제가 참일 경우 거짓이 되고 거짓일 경우 참이 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배타적 논리합은 연결된 두 개의 명제 가운데 한 개만 참일 경우 참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거짓이 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조건 명제와 쌍조건 명제. 조건 명제는 어떤 사실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명제입니다. 쌍조건 명제는 두 개의 조건 명제가 서로 결합되어 서로 조건과 결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명제입니다. 논리적 동치란 두 문장이 논리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는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명제의 진리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명제를 항진 명제, 항상 거짓인 명제를 모순 명제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개념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적용하기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명제들의 논리합을 작성하고 진리값을 구하시오. 1번. P의 명제는 2가 1보다 크다. Q의 명제는 4가 8보다 크다. 2번은 P의 명제는 2 곱하기 3은 8, Q의 명제는 4 빼기 2는 3. 명제 R은 프랑스의 수도는 뉴욕이다. 정답을 보면 1번. 명제 P와 Q의 논리합을 보면
2가 1보다 크거나 4가 8보다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P 논리합 Q의 진리값은 참입니다. 왜냐하면 2가 1보다 크다가 참이기 때문입니다. 4가 8보다 크다가 거짓이긴 하나 앞서 설명했듯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게 되므로 명제 P와 Q의 진리값은 참이 됩니다. 2번을 한번 보면 P 논리합 Q 논리합 R은 2 곱하기 3은 8 또는 4 빼기 2는 3 또는 프랑스의 수도는 뉴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합의 진리값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2 곱하기 3은 6이죠. 4 빼기 2는 2죠. 프랑스의 수도는 뉴욕이 아니라 파리죠. 이렇게 세 명제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두 거짓일 때는 거짓이기 때문에 P 논리합 Q 논리합 R의 진리값은 거짓이 됩니다. 다음 명제의 논리곱을 작성하고 진리값을 구하시오. 1번 명제 P가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다. 명제 Q가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명제 P와 Q의 논리곱을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이고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논리곱 P와 Q의 진리값은 무엇일까요? 참입니다. 왜냐면 명제 P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이다 가 참이고 명제 Q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가 참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이죠. 앞에 말했다시피 두 명제가 모두 참이면 그 진리값도 참이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의 진리값은 참이 됩니다. 2번 명제 P가 모니터는 출력장치이다. 명제 Q는 USB는 메모리이다. 명제 R은 모니터는 입력장치이다. 그럼 명제 P와 Q와 R의 논리곱은 모니터는 출력장치이고 USB는 메모리이고 모니터는 입력장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진리값은 무엇일까요?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명제 R이 거짓입니다. 명제 R이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 P와 Q의 진리값에 상관없이 합성 명제 P 논리곱 Q 논리곱 R의 진리값은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명제들 중 하나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에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2번의 이 논리곱의 진리값은 거짓이 됩니다. 합성 명제의 진리표를 작성하시오. 이 표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P가 T일 때 또 Q가 T일 때 그렇다면 논리곱 PQ는 T가 되고 베타적 논리합 PQ는 거짓이 됩니다. 이 둘의 합성 명제를 논리 합한 것은 T가 됩니다. 명제 P가 T일 때 명제 Q가 F 거짓일 때 이 논리곱 PQ는 F가 되고 베타적 논리합 PQ는 T가 되고 이 합한 식은 T가 됩니다. 참이죠. 또 명제 P가 거짓일 때 명제 Q는 참일 때 T일 때 이 논리곱 PQ는 F가 되고 거짓 베타적 논리합 PQ는 T가 됩니다. 참이죠. 그래서 이 둘의 합한 이 합성 문제는 T가 됩니다. 논리합 PQ가 모두 거짓일 때 논리곱 PQ는 거짓이 되고 베타적 논리합 PQ는 F가 되고 false 이 둘을 합한 합성 문제는 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 조건 명제의 진리값을 구하시오. 1번 영국의 수도가 뉴욕이라면 1 더하기 1은 2이다. 2번 지구가 평면이면 지구에는 물이 없다. 3번 1 더하기 3은 4이면 2 곱하기 3은 5이다. 4번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라면 수학은 과일이다. 1번은 뭘까요? 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영국의 수도가 뉴욕이라면 이 명제가 거짓이므로 뒤에 1 더하기 1이다, 1은 2다 이 명제와 상관없이 문제의 명제는 항상 참이 됩니다. 2번은 참입니다. 지구가 평면이면 이 명제가 거짓이므로 뒤에 지구에는 물이 없다라는 명제는 이 명제와는 상관없이 문제의 명제는 항상 참이 됩니다. 3번의 진리값은 거짓입니다. 1 더하기 3은 4이면 이 명제가 참이지만 2 곱하기 3은 5이다. 이 명제가 거짓이므로 문제의 명제는 거짓입니다. 4번은 뭘까요? 사각형의 내합이 360도라면 참이죠. 수박은 과일이다. 이 뒤의 명제도 참이죠. 이 두 명제가 모두 참이므로 문제의 명제는 참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참이겠죠. 다음의 명제를 만약 A라면 B이다. 와 같은 조건 명제로 나타내시오. 1번 키가 150cm 이상인 조건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1번 답은 만약 키가 150cm 이상이라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 로 나타낼 수 있겠죠. 2번 3의 2제곱은 1보다 크다는 3이 1보다 크다 라는 식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2번의 답은 만약 3이 1보다 크다면 3의 제곱은 1보다 크다 가 되겠죠. 다음의 쌍조건 명제는 참인가? 1번 포유류가 살아있다 와 포유류가 호흡한다. 조건 명제 PQ와 QP가 둘 다 참이므로 쌍조건 명제는 참이 됩니다. 2번 2 곱하기 3은 5와 4 더하기 5는 6. 이 왼쪽에 있는 명제와 오른쪽에 있는 명제 모두 거짓이므로 쌍조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영희가 서울에 있다면 그녀는 한국에 있는 것이다. 는 오른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영희가 한국에 없다면 그녀는 서울에 없는 것이다. 라는 문장은 오른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명제와 그의 대우가 서로 논리적 동치 관계임을 보이시오. 밑에 진리표로 나타낼 수 있죠. 두 명제가 논리적 동치 관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진리값이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진리표를 보면 명제 P와 명제 Q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두 명제의 진리값은 항상 같습니다. 따라서 조건 명제와 그의 대우는 서로 논리적 동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합성 명제가 논리적 동치 관계임을 보이시오. 한번 진리표를
살펴볼까요? 두 합성 명제가 논리적 동치 관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각 합성 명제에 참여하는 모든 단수 명제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진립값이 항상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이 진립표를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식과 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식을 살펴보면 TTT, FFF로 동일하죠? 그래서 진립값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명제는 논리적 동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적 동치 법칙을 이용하여 이 합성 명제와 P가 논리적 동치임을 보이시오.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식을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식은 항등 법칙을 활용했고요. 두 번째 식은 분배 법칙을, 그 다음은 지배 법칙, 항등 법칙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 다음 식의 부정을 나타내시오. x는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답을 살펴보면 x는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여기 오른쪽 첫 번째 줄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부정, 요 식은 요 가운데 이 식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바로 오른쪽 요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부정 기호를 식 안으로 넣으면 마지막으로 이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예제. 논리적 동치 법칙을 이용하여 이 합성 문제를 간단히 하시오. 답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식은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했고요. 두 번째 식은 분배 법칙, 세 번째 식은 부정 법칙, 마지막은 항등 법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표를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이 합성 명제가 항징 명제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식을 진리표를 작성하면 이 합성 명제가 항징 명제임을 증명할 수 있겠죠. 보시면 이 합성 명제가 최종적으로 다 참으로 나왔죠. 다음 예제를 볼까요? 진리표를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이 합성 명제가 모순 명제임을 보이시오. 앞의 문제와 같이 진리표를 작성해보면 하나씩 참과 거짓을 대입해보면 마지막 합성 명제가 다 거짓으로 나오죠. 다 모든 명제가 거짓이면 모순 명제가 있죠. 그래서 이 합성 명제가 모순 명제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들 이 명제들은 모두 항징 명제들의 예죠. 밑에 나온 요 세 명제들은 모순 명제들의 예시입니다. 적용하기 문제를 풀어볼까요? 명제 P를 5월의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이다. 그리고 명제 Q를 5월은 눈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할 때 5월의 평균 기온이 25도 미만이고 눈이 오지 않는다 라는 명제를 기온 논리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먼저 정답은 3이죠. 3번이죠. 왜냐면 이 명제의 이 부분을 보면 논리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명제는 미만이죠. 여긴 이상이죠. T의 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명제는 똑같아요.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명제의 진리표를 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먼저 1번부터 살펴볼까요? P의 부정은 F죠. F, T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논리 곱을 하면 FT,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죠. F 맞고요. F, T, F. 이렇게 3번도 맞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P와 이 앞에 명제의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죠. 해서 T, F, T가 나와야죠. F가 아니라 T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도 맞는지 볼까요? F, T,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니 T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음 중 베타적 논리합, PQ와 논리적 동치인 합성 명제를 찾으면 정답은 1번입니다. 왠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진리표를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리표를 그려봤더니 이 베타적 논리합의 진리값과 이 1번의 진리값을 살펴보면 FTTF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동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동치인 합성 문제는 1번이 답입니다. 그럼 2번, 3번, 4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2번을 살펴보면 FTTF인데 2번 진리값은 TFFT죠. 같지 않습니다. 3번은 TTTT 다르죠. 4번은 FFF 다르죠. 다음 문제. 다음 중 쌍조건 명제의 PQ와 논리적 동치인 합성 명제를 찾으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진리표를 그려서 살펴보면 쌍조건 명제 진리값 부분 보면 TFFT죠. 1번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TFFT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동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도 살펴보면 이번엔 TTTT로 다르죠. 3번은 FFF로 다릅니다. 4번도 FFF로 다릅니다. 다음 중 항징 명제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도 진리표를 그려서 진리값을 살펴보면 4번은 FF 모순 명제죠. 나머지 1, 2, 3번은 항징이 맞습니다.
임의의 두 명제 PQ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도 진리표를 그려서 살펴보면 TFTT, TTFT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동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명제를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 항진 명제를 모두 고르시오. 항진 명제는 1번, 3번, 모순 명제는 4번입니다. 1, 2, 3, 4 한번 다 살펴볼까요? 1번은 TTTT로 항진 명제 모두가 항상 참인 항진 명제고요. 2번은 TTTF로 항진 명제도 아니고 모순 명제도 아닙니다. 3번은 TTTT로 항진 명제가 맞고요. 4번은 FFF로 모순 명제입니다. 다음 진리표를 이용해 다음 합성 명제가 동치임을 보이시오. 진리표를 그려보면 P, Q 각각 진리값을 넣고 P의 부정과 Q의 논리 곱의 진리값을 적어보면 F, F, T, F가 되고요. P와 이 앞에 합성 명제의 논리 합을 보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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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합성 명제의 부정은 반대로 쓰면 되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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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음 P와 Q의 합성 명제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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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합성 명제의 부정은 F, F, T. 때문에 FFT, FFT 똑같죠? 이렇기 때문에 동치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논리적 동치 법칙을 이용해 다음 합성 명제가 동치임을 보이시오. 이 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식을 분배 법칙을 통해 앞에 합성 명제를 분배 법칙을 통해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 분배 법칙을 해서 풀어준 합성 명제를 역등 법칙을 이용해 정리를 해주었더니 여기 있는 오른쪽 식과 똑같아졌죠. 이렇기 때문에 두 합성 명제가 동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